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아. 오래 길지도 않아요. 이제 2, 3개월 지나면.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주일 내내도 아니죠. 계속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윤석열 총장 걸 하면서 잠깐 제 취미를 잠깐 했는데 너무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오늘은 사주 분석을 정밀하게 왜 그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운으로 흘러가길래 이렇게 온 국민을 스트레스를 주나 하고 사주를 정밀하게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TV 보기가 참 짜증이 나요. 뉴스만 틀면 어제는 또 검사장을 이렇게 폭행하는 올라타서 찍어 누르는 일이 또 있고,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참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러는지 저는 박정희 시대 때도 어린 시절을 살았었고, 전두환 시대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전두환 시대 때도 제대해서 살아봤고, 군대에 있을 땐 저는 703 특공연대 그 의무대에 있었는데, 오늘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의무대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나 쭉 저는 지금 대통령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는 그래도 독재한다고 드러내고 방송국 장악하고, 저도 이제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다 알아요. 그 시대에 살아봤었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지도 알고, 또 어떻게 또 정치를 했는지도 알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때 아마 건설 노무자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때 1, 2만 원 하던 거,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요즘 노가다 그러죠. 노가다도 뛰어보고, 그때 아마 10,000원, 15,000원 이랬을 거예요, 일당이.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집권하면서 일산이나 분당 이런 쪽 건설하면서 5만원, 7만원씩 일당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또 주거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짓고, 국민들은 사실은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독재는 했지만 대학생들은 맨날, 제가 외대에 살았는데 맨날 데모를 하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추레탄 연기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대놓고 독재를 하면 되지. 맨날 말로는 공정, 정의 찾고,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는 또 국회에 나와서 협치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렇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또 갑자기 협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침 7시 반에 조수진 의원이 그 발표를 하는데 임대차 3법이 미리 결정이 다 돼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게 참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더 약이 올라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래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우리 176석 땄으니까 그래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공정 정의 내고 자기 편만 챙기고. 제가 아마 한 6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러다가는 세금 폭탄 맞는다. 선한 얼굴 가지고 국민 기만해서 나중에 세금을. 오늘 김종인 그 위원장이 얘기 잘했더라고요. 조삼모사. 우리가 원숭이에요? 조삼모사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도토리 4개 주는, 그게 이제 조삼모사예요. 그게 아마 송나라 때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원숭이들이 이제 하도 처음에 7개의 도토리를 주니까 완전 받아먹고 저녁에 안 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깍깍거리고 막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양을 주는 것. 그래서 아마 유래가 돼갖고 아마 조삼모사라는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긴급 재난 지원금 25만 원 주고 나서 그걸로 재산세에서 다 가져갔잖아. 우리 원숭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또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겉으로는 국민들 위한다, 임대인들, 임차인들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국군이 이제 좋을 때 같으면 그것도 잘 시행이 되겠죠. 제가 아마 한 4, 5개월 전부터 국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군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법이라는 거는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 한나라 땅 때 만든 법 있죠.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그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해서도 그걸 통과를 시켰다고.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4+1 해가지고 공수처 그거 할 때 그거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경찰에 지금 기소돼 있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작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 가지고 자기네들 아무 손도 못 쓰는 거야 지금. 미통당에서 지금 손 쓸 게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 또 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몇 달 지나가 나서 또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거는 많은 토의를 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법을 고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구분을 통해서. 사실 8월달 이제 지나서 8월 20일이 지나면 굉장히 구분이 나빠요. 다음 주만 해도 지금 8월 3일부터 제가 계산하기에는 8월 10일까지 요거는 이제 예언이에요. 요때는 이제 모기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 모기 들어올 때는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모기 들어올 때 짠 하고 나타났다고 제가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고 뭐 북에서 내려온 국회의원들도 다 죽었. 저는 그날 나타난다고 제가 그 예언을 했어요. 그날 정확하게 날짜도 맞았다고. 그게 모기 들어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기 들어오는 날은 문통한테는 아주 요즘은 달림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문통을 문자라 그래서 달림이라 그러는지 이 문통한테는 이 모기 들어올 때는 상당히 나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쭉 지내봤는데 모기 들어올 때는 막 불이 나든지 아니면 김여정이가 폭파시키든지 이런 게 다 목대 일어났다고. 그러면 8월 10일에서 8월 3일에서 8월 10일까지는 또 한 번 국난이 일어날 거예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든지 또 주식은 또 폭락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모기 들어오면 일단 모기 들어오는 종목만 올라가요. 근데 모기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주식이 SK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화때도 하이닉스는 올라가더라고요. 요번 주가 지금 오늘부터 화기운이 좀 강해졌는데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그 일진 멀티리얼 그게 이제 전기차 주식인데 걔도 목대는 항상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아마 8월 3일쯤 될 거예요. 8월 3일부터 한 5일 동안 연속적으로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재미있게 아마 이익을 좀 보실 거예요. 나머지는 아마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후에서 이제 물수 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과시켜 놓으면, 저는 이제 술사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로 바뀌면서 4년 6년 단위로 기운이 바뀌어요. 목이 들어오거나 화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쨌든 정권은 바뀌어요. 지금 아무리 뭐 문통 지지율이 좋고 뭐 그래도 어쨌든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미통당 쪽으로 유리하게 갈 거라고. 정권은 어차피 옛날 말이 있잖아요. 역학을 떠나서 건불 10년에 화무 11홍이라.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그것도 10일 만에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그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세고랑 차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마디 신라젠만 하나 해볼까요? 신라젠도 사실 요번에 그 한동훈 검사 때문에 신라젠이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신라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인상 3상인가 이상인가 그걸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확 올린 그런 주식인데, 그게 왜 유시민이 왜 거기에 나오냐면 유시민이 사실 광주 대학교에서 돈을 받고서 거기서 신라젠이 좋다고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유시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수보다는 좌편향, 좌쪽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라젠을 샀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됐어? 완전히 휴지 조각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아직까지는 신라젠에 대해서는 다 파악해 전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밝혀지겠죠. 이제 뒤에서. 근데 누구라도 생각할 거야. 거기 왜 광주 그 대학교 가서 유시민이 강연을 할 때, 물론 그 사람은 돈 받고 가서 했다 하지만 유시민은 그냥 강연자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고 또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통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해서 신라젠이 좋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산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도 지금까지 뭐 잘났대요. 알렐레오. 거기 알렐레오 방송을 본 사람들이 그 방송 그
강연을 듣고 신라젠을 산 사람이 많을 거라고. 물론 지금 검사가 솔직히 말해서 못 밝히겠어요. 밝히려면 밝히지. 압수수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권 그때 그 당시에 주가 조작한 시기에 그거 뭐 알아보면 돼요. 그냥 그때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러면 권력이 지금 걸려있던 사람들이 누가 샀는지 다 나온다고. 코스코만 그거 압수수색하면 돼요. 제가 주식을 해서 좀 알아요. 그럼 그때 많이 산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가 떨어지기 전에 판 사람들은 다 명단이 있을 거라고. 다 빼보면 그건 뭐 한 일주일만 작업하면 다 빼낼 수 있죠.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검찰 개혁한다고 못해.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 제가 또상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검찰 개혁을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지. 살아있는 쉽게 말해서 권력을 수사한다 그래서 그걸 수사를 막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국가가 좀 이익을 보게끔 해서 월성 1호기 뻔히 수익이 나는 거를 갖다 문 닫았잖아, 문통이.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는데 어제 그 국감장 보니까는 완전히 뭐 감사원장 놔놓고 뭐 이제 176명이나 되는 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완전히 똘마니들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팔짱 끼네 뭐 완전히 이제 윤석열이 식물총장 만들어 놓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한비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 수사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울산 선거 개입한 거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윤미향이 시민단체, 그 다음에 또 추미애 아들, 지금 수사된 게 아무것도 없어. 기소해놓고 다 올스톱 중단. 그래서 오늘 제가 추미애 장관이 왜 아들한테 아들 얘기만 하면 버럭하고 이성을 잃는지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원래 추미애 생년월일은 뭐 인터넷에 나온 양력생일이 1958년 10월 23일. 순행으로 보면 그렇고 역행으로 봤을 땐 25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 보면서 뭐 이제 날짜가 좀 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좀 틀렸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달은 순행으로 돌아가고 어떤 달은 역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31일에서 이렇게 순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이 있고 남녀에 따라서 또 역행으로 돌아가는 달이 있어요. 그럼 역행은 또 거꾸로 숫자를 계산을 해서 그 날짜를 또 잡아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또 그 계산하는 법이 틀려요. 그건 또 제 노하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천기의 흐름을 계속 봐왔던 거라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오는 손님들한테는 알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누가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역행으로 봤을 때 무술, 임술, 을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을해라는 거는 이 사주를 보면 토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화가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일단 을해 일주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을목일주라는 거는 넝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넝쿨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목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저는 이제 실전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을목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이 을목일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외박을 딱 했어.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확인을 해서 자기 뜻에 맞게끔 확인이 돼야지 속이 시원한 사주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끝까지 그거를 캐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기가 한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 을목일주의 특징. 아마 문통이 지금 뭐 괜히 네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봐야 괜히 윤석열이 대선 띄워주는 거고 한동훈만 이렇게 띄워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절대 그 꺾질 않는다고. 아마 하나님이 와서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질 거예요. 제 손님, 단골 손님 중에서도 을해일주 사주를 좀 성격을 계속 제가 십몇 년을 보고 있지만은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은 거는 죽어도 안 고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 자기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이 을해일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가 그걸로 예를 들어서 온 국민들이 다 이건 아니다. 윤석열 뭐 한동훈 검사 수사하지 말라.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거는 사주 자체가 그래. 사주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을해일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다 저기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뭐 수사심의에서도 수사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린 거 가지고 왜 자꾸 저렇게 또 하고서 또 응? 뭐 추미애가 시켰는지 어쨌는지 응? 시켰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 확인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또 한동훈 검사가 틀림없이 핸드폰 안에 뭔가 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 너무 틀린 거야. 우리들 생각하고 이 의뢰일주의 성격하고는 많이 틀려요. 자기는 그걸 확신이 100%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핸드폰을 확인을 해봐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주를 아니까 알아요. 그리고 연이 무술이에요. 무술. 개띠 무술. 무술이라는 거는 괴강을 뜻하는 거예요. 백호 괴강을 뜻한다. 그러면 무술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이렇게 말을 못 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좀 강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걸 괴강이라고 그래요. 백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흰 호랑이가 이렇게 확 사람을 덮쳐서 무는 그런 살이에요. 그거를 연에 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월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술 괴강을 또 갖고 있어요. 괴강을 2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좀 말 걸기 힘들고 좀 어려워하는데 실상은 굉장히 여리고 약한 사주예요. 굉장히 겁도 많고 신경도 예민하고 정신력도 아주 약해요. 그리고 무술 그다음 월엔 또 술토가 있다고.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얇아요. 토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 믿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요번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거는 이거를 한동훈이 이 기자하고 이 사태를 누군가가 뒤에서 속닥거렸겠죠. 믿게끔. 또 귀가 얇으니까 혹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의 의뢰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믿은 걸 끝까지 믿어. 누가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걸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또 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가 없는데 운을 보니까 25살부터 기미 대운으로 흘렀더라고요. 기미 미중 아마 정화 때 아마 사법고시에 붙은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화운으로 살았어요. 거의 뭐 39서부터 55, 56, 57, 58세까지 화운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8까지 대운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 사주를 쉽게 이 사주는 작은 조그만 나무예요. 이렇게 아주 여린 나무라고.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임수하고 해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땅이 넓어. 거기에 이제 술중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햇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 이제 본인의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 술토라는 건 아까 괴강하고 백호살에 앉아있는 그런 땅 속에 있는 신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을목하고 충하니까 약간 남편이 약간의 지위는 있어도 약간의 몸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사주 자체는 지금 요까지는 그림이 되게 좋죠. 넓은 땅에 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나무 한 그루 있어. 그러면 이 나무에 열매를 맺질 못하겠죠. 땅만 넓고 비만 계속 요즘 뭐 장마철이니까 비 계속 와서 요새 복숭아 먹어보셨어요? 원래 비 오면 당도가 떨어져 과일에. 그러면 이 복숭아를 이 열매에 당도가 생기게 하려면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햇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소중하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사실은 제 방송 분들은 알 거예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임기응변에 굉장히 약해요. 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악부터 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엉뚱한 소리예요. 그럼 국민들이 뭐야 저게? 저게 무슨 오선 국회의원이야? 저게 무슨 법무장관이 뭐 저래?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파악해가지고 그걸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법고시에는 붙었고 판사했나? 젊었을 때는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심장의 기가 어느 정도 세요.
화가 사주에 없더라도 그러면 쾅쾅 잘 쳐준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럼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있고 젊었을 땐 이랬지만은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심장의 기운 화도 없는 데다가 심장의 기운도 약해지면 어때요? 피가 머리 쪽으로 자꾸 빨리빨리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뇌세포에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자꾸 건망증도 생기고 임경변도 떨어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 그리고 토 기운이 지금 많아지니까 지금 대운이 뭔 대운이냐면 진토 대운이에요. 토 대운에 살고 있다. 그럼 땅이 이렇게 많은데 땅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럼 얘는 술토고 얘는 진토고 이 토끼리 부딪히니까 땅이 갈라지는 형국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토가 많은 사람이 토가 들어올 때는 모기에도 잘 물려. 자꾸 간지러워야 되니까. 위산도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맨날 배고파갖고 속 시려갖고 맨날 그럴 거예요. 토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면서 이 땅이 갈라지니까 자꾸 구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문바들이 문바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께 좋아하는 사람은 한 30%로 봐요. 제가 볼 때. 지지율로. 콘크리트 지지율은. 그럼 30% 가지고는 서울시장 안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럼 모든 사주에는 약점이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필요한 거에 대한 약점이에요. 그러면 이 추미의 이 나무는 어때요? 이 물이 소중한 엄마가 소중하겠어요? 문서 공부가 소중하겠어? 이 지하수 남편이 소중하겠어? 직업이 소중하겠어? 이 넓은 땅에 햇볕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도 인연이 없고 시어머니하고도 인연이 없고 이런 사주가 오로지 기댈 거는 누가 있겠어요? 이 햇볕밖에 기댈 게 없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이 약점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를 이렇게 자꾸 수사에서 배제하고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국민들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가 자기 자식 보호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일각에서는 TV에서는 서울시장 되려고 한다. 권력이 욕심 그런 사주가 안 돼요. 지금 운 자체가 토가 들어와서 땅이 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깜빵 안 가면 다행인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는 왜 그러냐? 올해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수가 들어와요. 자수가 들어오면 비가 막 쏟아지겠지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이 장관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자식에 대해서. 하도 오늘 TV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진료 한 내용을 이제 배우니 아마 이렇게 해달라고 한 모양이야.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그 자료가 없대요. 제가 군대 의무대에 있어서 알겠지만 그러면 저 미8군 카츄샤 그거 하면은 의무대가 있다고. 의무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그 의무대 가서 진료 확인하면 돼. 의무대 거기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의무병이라 알아. 그거 확인해 보면 알아.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우리 군대원 중에서 의무병 중에서 하나가 아마 하루를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조금 부대 들어오기 싫었었나 봐. 그래갖고 하루를 늦게 들어왔는데 그 엄마가 하루 전에 그냥 부대장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만 좀 늦게 해달라고. 그 영창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주문진 검문소에 나중에 걔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탈영병 자기 이름이 딱 써있더래. 군대가 좀 저 때하고 이때하고 많이 틀리겠죠. 하루만 미복귀를 하더라도 바로 검문소에서 딱 확인해가지고 바로 영창 보내는 게 그게 군대예요. 국방부라는 데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운영하는 행정이에요. 근데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무 기록이 없다. 그게 국민들이 믿겠어.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야 지금 화가 들어오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는 화가 들어오니까 아마 이 화가 자식이거든요. 추미한테. 이번 주까지는 별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다음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자식 문제로 완전히 미쳐갖고 날뛸 거라고. 불이 꺼지는데. 그럼 자식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고 이제 망신당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신축년이에요. 제가 그때 윤석열이 윤 총장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축이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축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얼어있는 땅이라고. 지금 진토 들어와 있죠. 술토 들어와 있지. 얼어있는 땅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이 땅이 쩍쩍쩍쩍 다 갈라져. 그럼 돈 잃고 명예 잃고 아마 관제수까지 벌어져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이 깜빵 가든지 본인도 옷 벗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나 민주당에서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팽 시키는 거. 팽. 지금 정의당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4+5로 해갖고 해갖고 그냥 다 해줄 듯 하든지. 의석수 갑자기 많아지니까 지금 완전 팽 시키고 있잖아. 추장관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한 사람으로서 이 수사를 해야 돼요. 청와대 그 수사도 해야 되고, 윤명희 시민단체도 해야 되고, 또 추미애 아들도 해야 되고, 라임 사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일반 국민들도 몸싸움은 안 해요. 왜? 요새 몸싸움 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줄 알아요? 법원 가서 벌금 물어. 200~300씩. 그럼 나라에서 그 돈 주는 거야. 그래서 몸싸움 안 하는데.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눕혀놓고 얼굴을 짓누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 꼴이 정말. 또 임대차 3법 있죠? 그것도 결론은 또 기만이라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어차피 제가 내용을 쭉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그 세 번째 문항에 문제가 있더라고. 모든 임대인들은 5% 지금까지도 다 5% 올렸어요. 5% 이상 못 올렸어.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쉽게 말해서 세 주는 사람한테 5% 이상 안 올려요. 올린 적도 없고. 근데 맨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세가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전세하겠어? 전세 없어지고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또 기막힌 또 꼼수가 딱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모든 걸 신고하라. 그러면 지금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료 받는 거 신고 안 해요. 그런 게 거의 태반이야. 거의 반은 아마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정부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딱 제도화가 되면 조그만 건물 가지고 월세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들 증세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신고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임대 소득을 가지고 또 증세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또 기만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 증세한 돈 가지고 또 조삼모사 해야지. 뭐 쿠폰 같은 거 논아줘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소비 쓴다고 좀 쿠폰. 그 쿠폰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어디서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은 이거 원숭이인 줄 아나? 또 제가 또 홍보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만하지 말고 겉으로는 공정, 정의, 협치. 아예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에? 그런 얘기 하고 나서 그냥 며칠 있다가 또 한 소리 그냥 막 다 해버리면 더 열받아. 아예 전두환이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에? 나 이렇게 한다 하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분 덜 나쁘지. 안 할 것 같이 겉으로는 공정, 정의, 협치해서 다 잘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 원숭이처럼 그냥 뭐 하는 짓거리 이게. 아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구군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좀 20일 지나면 알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이고 뭐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했던 게 다 자기네들가로 갈 거라고. 그러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아. 오래 길지도 않아요. 이제 2~3개월 지나면 완전히 미통당하고 완전히 역전돼 있고 나라 꼴이 개판이 될 거라고. 오늘은 또 제가 열받아갖고 조금 또 딴 데로 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